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사실 앞에 그 이태영 선생이 가명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명의 출판. 저희가 이제 맡은 분야들이 뭐 각 지역에 뭐 아시겠지만 전주라는 데는 조선시대에 이 호남의 중심이고 또 가명이 있던 곳이니까 당연히 뭐 핵심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렇지만 뭐 이제 제가 오늘 할 나주라든가 뭐 전라도 할 때 전주 나주잖아요. 나주라든가 또 다음에 제가 이제 남원과 또 전주의 상업출판 얘기할 텐데, 결국은 이 출판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 출판을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출판이라는 게, 책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시대를 보는 창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얘기할 때, 또 시대를 볼 때 책만큼, 사람이 기록이니까, 기록이 문자화된 거니, 사람 생각들 또는 어떤 그 문화들, 이런 것들이 문자화된 거기 때문에 이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시대를 보고, 한 지역을 보고, 문화를 보고, 역사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출판이라는 것은 그 책을 만드는 게 출판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보는 창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걸 어떻게 보느냐? 여기 제가 출판을 과연 누가 했냐? 출판을 누가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 주체, 왜 누가 출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명 같은 경우 누가 주체예요? 누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명 출판을 누가 해요? 감사가 해요? 지 맘대로? 복잡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상식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판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 그건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왜 출판을 하느냐? 왜 출판을 하느냐? 더 중요한 문제죠.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타겟이 누구냐?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타깃을 선정을 하잖아. 이 책이 나갔을 때 팔릴 거냐? 팔려야 인세도 주고 인쇄업자도 먹고 살고 출판사도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현대 출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요예요, 수요조사.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사실은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주체라든가 목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체를 한번 우리가 보자. 누가 주체를, 이 출판을 주도했냐? 그걸 크게 전통적으로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전통시대에 중국에서 이미 이 세 가지 이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분류를 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관각이라는 거. 글자 그대로 관에서 새겼다. 관에서 출판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각. 사적으로 출판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방각. 이 방이라는 건 뭐냐면 서방의 방, 서사, 출판업자예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송나라, 당나라 때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출판이 완전하게 제도화되고 이 문화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게 송나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송나라에서는 이제 이 방각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그래서 출판의 역사 하면은 바로 이 상업 출판, 특히 방각본, 특히 이게 이제 뭐예요? 바로 돈벌이로 만드는 이 책, 이게 바로 방각본이에요. 자, 그런데 관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교의 목적이에요. 정치상 필요한 거, 교육상 필요한 거, 교화에 필요한 거, 이게 다 이게 관각이에요. 그래서 누가? 중앙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든지 또는 대신들이 필요에 의해서든지 누가? 중앙관서, 교서관에서 책을 출판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지방관서, 가명, 군, 심한 경우는 현 단위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가명이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원향교. 서원향교도 주체가 돼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사각으로 넣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서원이나 향교는 바로 사실은 관이에요, 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관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왜 출판을 할까요? 숭조. 조상을 높이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족보. 또 뭐 있어요? 문집.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역대 출판 중에 제일 종류로 따지면 많은 게 바로 뭐예요? 문집과 족보예요. 문집과 족보 합치면은 뭐 거의 5천 종이 넘을까? 대략 따져도. 그래서 이게 결국은 누구예요? 이거 하는 사람들은? 유학자들이지, 유가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불경 출판은 불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책 왜 출판해요? 왜 출판할 것 같아?
절에서 왜 출판해요? 왜 출판할 것 같아요? 스님들이. 포교를 위해서? 신도들이 뭐 다 불경 읽어요? 교육을 위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진짜 교육을 너무 잘 받으신 분들. 이건 정말로 교과서적인 정답. 뭐예요? 펀드레이징이에요. 돈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절에 가면 뭐예요? 불사하면은. 기와장에다 이름 쓰시잖아. 전혀 다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조선시대 특히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안심사, 화엄사, 어마어마한 조선 총기의 이 고산에 화엄사 아세요? 가보셨어? 꼭 가보시라고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저는 이 화엄사, 안심사 쪽을 정말 앞으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지역이 없어요. 전국을 가도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특히 이제 그 화엄사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 출판이 몇 가지가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화엄사에서 나온 특히 육경합부 같은 경우는 20번 이상이 나와요. 거기서 나온 책이 전국에 걸쳐서 20군데 이상에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찍어내요. 지금 여기 없어 있지만은 원암사, 송광사 옆에 원암사,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진안에 가면 중대사 이런 데들 다 중심지예요. 임난 전에. 굉장히 중요한 정말 출판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떠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도가들, 토교 경전, 이제 전기에는 드물지만 후기에 보면 전주도 누가 있어요? 전주. 전주하면 뭐가 있어요? 도교. 관제교. 관운장 모시는 관성교. 관성묘. 그 책 나오잖아요, 거기도. 그런 유의 책들이 19세기 오면은 또 도가 계열에서 굉장히 많이 찍어냅니다. 다 뭐예요, 그게? 왜 찍어내요? 돈 벌려고 찍는 거야. 돈 모으려고. 족보 왜 찍어요? 문중을 위해서? 교과서라니까, 그거는. 왜 찍는 거예요? 그거 벌어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 돈 벌어서? 땅도 물론 사야지. 땅도 사고 또 뭐 해야 돼요? 세각도 지어야 되고. 우리 또 묘도 잘 가꿔야 되고. 비석도 세워야 되고. 돈이 어디가 있어?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잘 나가는 집안들, 특히 이제 좀 돈 좀 있는 집안들은 아예 돈을 안 받고 본인이 100% 내서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산시시 같은 경우 19세기 오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바로 반각이라는 거. 순수하게 판매 목적으로. 이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임난 이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각이라고 하는 것을 16세기, 그러니까 16세기 후반, 이때부터 등장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출판은 임난 이후에 무지무지하게 성행을 하고 사실은 조선 후기의 출판은 이 반각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엉터리예요. 가명이 중심이 아니에요. 가명은 내가 얘기했잖아. 좀 이따 얘기했지만 왜 하는 거예요? 가명 출판 왜 할 것 같아요? 정교. 교과서라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요? 그렇지. 또 누가 시켜요? 감사가 시켜. 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이따 합시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출판을 보셔야 돼. 그래야 그 시대가 보인다니까. 그래야 그게 바로 우리가 시대를 보는 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과서적인 얘기 백날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여기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출판을 뭘로 하느냐? 뭘로, 어떤 방식으로? 출판의 방식.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요한판본도 뭐 하는데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목판에 새겨서 찍잖아. 이게 뭐예요? 목판본이지. 목판본. 그런데 사실은 조선 출판의, 왕실 출판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활자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활자,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로 발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활자를 상용화시킨 나라. 원래 활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걸 실제로 상용화시킨 나라가 조선이에요. 고려죠, 고려 명밀히. 면밀히 말하면. 고려 말부터 왔는데 이게 언제? 조선 초의 태종.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392년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어쨌든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물론 몇 사람 죽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그 다음에 태종 때 뭘 해요? 1403년에 뭘 해? 금소활자를 만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1392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세워졌는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겨났는데 1403년, 몇 년? 정확히 몇 년? 10년 만에 활자라는 게, 금소활자라는 게 이 조선에 등장을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보통은 나라가 세워지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뭘부터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왕이 된 사람들이. 왕권 강하지. 왜? 반란이 일어나잖아.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늘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 군사가 필요하지. 무기가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 활자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묘해. 이게 묘하다고. 시점이. 왜 활자를 만들었을까요? 교과서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바로 우리 한나라 유방처럼 말 위에서 나라를 만들 수도 있지만 통치는 말 위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문치가 필요하지. 문치가.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책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목판으로 하려니 뭐예요? 너무너무 더디어. 그래서 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그걸 할 때 거기에 쓴 그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걸 전부 다 백성들한테 돈을 못 걷게 하잖아요. 태종, 세종이 다 명을 내려요. 누구한테 그 돈을 걷어요? 신하들인데 어떤 신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이 태종의 처남들, 민씨네 또는 공신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뭘 걷어? 돈도 걷지만 뭘 걷어요? 무기를 다 걷어요. 무기를 걷어서 뭐해? 그걸로 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겨? 일단 내 뒤통수 치게 생긴 놈들 무기를 다 뺏는 거고 그걸 뺏어서 뭐 하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 거야.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이건 그 아이디어 낸 놈이 누군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실제로 그게, 제가 말한 그 말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그건 충분히 그런 추론이 가능한 거고, 이러한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자마자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중국 역사에도 없어요. 그래서 조선의 그 당시 신하들이 그 책을 찍고 나서 거기에 이제 뒤에다 발문을 쓰는데 발문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 중국의 왕들 보면은 누구나 같이 뭐 한다? 군사 정비하고 돈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 왕들은 다르다. 어떻게? 책을 만든다. 여기에 바로 니네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이걸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활자 목판본은 없는데 활자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활자 했을 때 직지. 이게 직지는 전주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직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그게 바로 이제 이 직지라는 거예요. 이 직지. 이게 이제 한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거의 반백년 만에 공개가 되면서 나온 그 인터뷰 한 그건데 이겁니다. 이게 이제 1377년에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 절이라는 것은 지금의 절하고는 개념이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1455년에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성경이 이 활자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양의 활자하고 우리나라의 활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개념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 성경이 나오면서 이 지식이 대중화되는 그런 현상을 겪기 때문에 늘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의문을 제기해요. 니네는 이 활자에서 뭐가 지식이 대중화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그런 나중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랑스 외교관이 이걸 이제 우리나라 유출된 걸 입수를 한 걸 골동품상이 가지고 있다가 52년에 프랑스 도서관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70년대에 알려지고 하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된 건데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성광 7년 몇월 며칠 청주목 밖에 있는 흥덕사에서 주자인시. 주자라는 건 활자예요.
금속 활자를 보통 말하는데 목활자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활자를 가지고 인출했다 하는 게 바로 이게 현존하는, 물론 이보다 훨씬 이전에 뭐 상정고급 예문 같은 걸 출판한 예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실물로 남아있는 것은 가장 빠른,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고 아까 말했던 태종이 만든 게 1403년인데 조선시대에 그보다도 벌써 뭐 몇십 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에 사실은 이게 힘이에요. 이게 문화의 힘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목판이라는 건 원래 중국에서는 5대 당대부터 이미 시작을 해요. 5대 당대 시작을 해가지고 송나라 시대, 우리가 송판본 하잖아요. 바로 이 송나라 시대에, 송나라 시대 하면 뭐가 또 발달한 시대예요? 바로 글씨가 발달한 시대. 엄청나게 글씨가 발달하잖아요. 당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글씨들을 목판에 새겨서 출판하는.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이제 그 당나라 시대 거라고 하는 목판본은 실질적으로는 뭐 인정이 안 되고 이 송나라 시대에 이제 송판본이라는 게 지금 꽤 많이 남아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신라시대 무구정광 다련이경이라고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인정을 안 해요. 저는 고려 때 걸로 보고. 어쨌든 그때 것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시대부터 해서 이제 이 목판이 인쇄술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활자는 뭐예요? 활자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송나라 때 똑같이 필승이라는 사람이 교니 활자. 교니가 뭐예요? 교니가 진흙. 아주 곱게 만든 진흙으로 활자를 만드는 거야. 금속 활자 상상도 못했어요. 목 활자 생각도 못했어.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진흙을 가지고 활자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시험 인쇄를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상용화를 못했어. 이거 실패지. 상용화 못하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게 활자 인쇄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뭐 여기서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부터 이제 목활자를 사용을 해요. 아까 금속활자도 있지만 이 목활자가 실제로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찍은 거 책들이. 그래서 예를 이제 금속활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 증도가자라든가 직지심체 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남아 있는 거고, 직지심체 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앞에 있지만 증도가라는 것은 실물 활자는 없고 이걸 복각한 그 활자본을 다시 찍은 목판본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신라시대라고 말하는 거, 저는 고려시대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무구정광 대단한얘기인데 이게 조그만합니다. 굉장히 길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석가탑에서 출토가 된 거예요. 이 속에서 복장유물처럼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이게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 거고. 목판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한반문화관도 가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여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목판이라는 것은 이런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써서 나무판에다가 뒤집어 붙여서 글자를 새겨서 찍어내면 똑바로 나오겠죠. 이게 기본적인 목판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말했다시피 고려시대부터 무지무지하게 찍어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목판은 이런 식으로 양쪽에 마구리가 다 붙어 있어요. 손잡이가. 이게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달라요. 방식이. 왜 우리는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쌓아놔도 가운데 바람이 통해. 그리고 이 글자가 새긴 면이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조선시대 우리 책판의 모습이고, 활자는 뭐냐면 무빙 타입. 말 그대로 글자 하나를 금속 활자를 동전 주조하듯이 찍어내요. 쇳물을 부어가지고. 근데 그걸 한 번에 몇 자씩 만들어 보통? 10만 자, 15만 자. 무슨 얘기예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게 뭐예요? 국력을 완전히 쏟는 거예요. 그 만드는 데다가. 여러분들 꽃갱이 몇 개 뺏어가지고 창 몇 개 뺏어서 활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저 공력이 들어간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10만 개 이렇게 만드는 거. 왜 10만 개를 만들어요? 몇 벌을 만들어야 되니까. 활자를 하나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일자, 뭐 매산자, 이끼야자, 사람인자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같은 글자를 100개도 만들고 200개도 만드는 거예요. 그지만 아주 이상한 글자는 안 만들기도 하고 소수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만 자씩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런 활자를 만들어서 다 이제 글자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관하고 그걸 이렇게 이제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받고
글자를 하나씩 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쓰는 거예요? 식자, 글자를 심는다. 아까 나무에 새기는 건 뭐예요? 뭐라고 그래? 각자, 글자를 새기니까. 그게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이 완성되면 이런 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목판이나 똑같아죠. 목판은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해놓고 이건 움직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활자는 장점이 뭐가 돼요? 책을 한 권 찍고 나면은 다 해체를 하죠. 그리고 다음 책 또 찍으면 돼. 다음 책 또 찍으면.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목판은 뭐예요? 목판은 오로지 그 책밖에 못 찍어. 다른 책은 못 찍어. 다른 책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파야 돼. 힘들지만. 다시 파야 되는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 일단은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해. 자, 나무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니, 각수는 한참 얘기 뒤에요. 뭐 해야 돼, 나무를? 그냥 말리면 틀어지잖아. 뭐 소금에 삶든지 물속에 묻든지 해서 몇 년 걸려요, 그게. 그 진을 빼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떤 아까 말했던 문집이라나 족구 만들 때 그게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책을 준비를 하고 이걸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무지무지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 그런데 가명은 뭐야? 이걸 늘 가지고 있지. 언제든지 왕이 내려오면 명령을 내리면 새겨야 되니까. 늘 책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가명에 온 감사들이 그때다, 때는 지금이다 하고 자기 조상문지 뭐 다 새기는 거예요. 그 관의 물건을 가지고. 물론 돈을 주긴 하더라도. 뭐가 싸니까? 인건비가 무지무지 비싸. 인건비가 세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 각수의 인건비는 책판은 책의 출판에서 책값의 반절은 종이값이에요. 이 각수들의 새기는 가격은 이렇게 시간으로 따지면 나중에 뭐가 돼요? 제로에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각수 비용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밥만 먹여주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나중에 그런 얘기는 또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활자는 하고 목판은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자, 그러다 보니까 활자는 뭐 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 품종을 소량을 찍어낼 때. 목판은 작은 품종을 대량으로 찍어낼 때. 이게 달라, 목적이. 자, 그러면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활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 조선 초에 우리가 종이를 가지고, 이 비싼 종이를 가지고 책판을 만들어 찍어내봐야 실제로 이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안 돼. 그런데 책판을 새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쌓아놔야 돼.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책판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물이 필요해. 보관해야 돼. 실제로 조선위교면 교서관에 있는 책판들이 썩어 나가요. 교서관에서. 왕이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활자로 가는 겁니다. 그지만 목판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또. 왜? 목판은 뭘? 대량 인쇄에 필요해. 대량 인쇄 굉장히 계속해. 그러니까 뭐, 보통 책판 같은 경우, 책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상업용으로 찍어나가고 볼 때 기간을, 사용 연한을 몇 년 정도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오냐면 30년 정도면은 상업용 출판은 거의 망가져요. 30년 쓰면. 잘 만들어도. 그리고 보존은 되더라도 이게 뭉개져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목판 같은 경우는 대신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찍어낼 수 있죠. 근데 활자는 뭐예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로? 목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같은 경우? 문집 같은 경우. 족보 같은 경우. 족보는 나중에 이제 바뀝니다. 자, 근데 이제 활자는 중요한 게 뭐예요? 교서관 활자가 있고, 몇 시까지 해야 되죠? 9시? 아직 나주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 남원쯤 갔는데. 나주 언제 가지? 자, 이 활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금속활자하고 목활자예요. 금속활자는 아까 말했지만 누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찍는 활자가 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선 초기부터. 그래서 주자소 교서관. 이게 바로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찍는 책들이 여기서 찍는 거야. 그러니까 저건 뭐예요? 폰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책, 그리고 정교화된 책, 이런 책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보조 활자가 필요해. 그래서 목활자를 일부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교서관 활자에서 금속 활자의 보조용으로 중학에서도 만들고 지방 관서에서도 목판 보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판 보조로 나오는 목활자가 있는 지역이 사실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목활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출판에 뭔가 그래도 중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오늘 얘기할 나주도 그 중에 하나고 전주도 당연히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했지만 고려시대부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판의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목판. 자, 그런데 그러면 지방에 있는 이제 관하에서 지방에 있는 관하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 지방 가명에서 책을 왜 찍냐? 찍으라니까 찍는 거예요. 그 찍으라니까 찍는 게 무슨 판이에요? 바로 가명판이 찍으라니까 찍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가명에서 책 찍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역을 나누는 거예요. 중앙과 지방이. 그러니까 왕이 뭘 안다고 왕이 시키겠어. 밑에 놈이 말하겠지. 교서관 바쁘니까 요새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어디겠어요? 종이 많고 돈 많은데 어디예요? 완영이에요. 또 어디? 또 하나 영영, 대구 가명. 그래서 그 두 군데로 그렇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양쪽으로 보냅니다. 조선 초기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돈 많이 드는 책 만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지소가 발전하고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 중들 뭐예요? 뭐해? 종이 만들어야지. 송광사 앞에 다 종이 만드는 게 중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여기도 다 마찬가지야. 왜 이렇게 절이 많은데, 주변에.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왕명에 따른 출판이 많은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왕명도. 근데 이제 대부분은 중앙에서 활자로 찍어내긴 하지만 일부의 경우는 종이로 올려 보내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종이가 돈이니까. 일부는 중앙에서 찍은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또는 지방에는 단점이 뭐가 있어요? 단점이.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중앙에서 책에 새길 글자를 써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 지방에서 새기는 일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지방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해요? 지방에서는. 가명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임난 전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은 사례가 남아있어요. 내가 이제 어디 가명이야. 그런데 감사야. 그러면 감명에서 뭘 하라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줘. 한 10개 군을 나눠줘. 너는 여기서 여기, 너는 여기서 여기. 다 새긴 다음에 가명으로 가져와 해서 모아서 책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명, 호남도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수령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얘기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지방에서 나온 책을 볼 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명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자, 수령칠사라는 게 있어요. 경국대전에. 법제화 돼 있는 거예요. 지방에 수령이 가면은 해야 될 일, 7가지. 이게 이제 평가, 이 고가 매길 때 이게 핵심 평가 항목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농. 상은 뭐예요? 뽕나무. 뽕나무 왜 필요한 거예요? 의식주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농은 식, 상은 의. 의식주에서 의식을 이게 해결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농사를 장려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했냐? 이게 문제 평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먹기 살기 좋으면 인구가 늘겠지. 인구를 오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군정수. 군정은 뭐예요? 군부대 관리 잘해야지. 도둑놈도 잡고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경찰 업무까지 다 하니까 애들이. 결국은 이제 이건 경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부역. 부역이 균등해야지. 그런데 왕 마음대로 하면 지방 수령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걸 균등하게 했는가? 이게 균등하지 않으면 뭐예요? 바로 이제 원성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사송간. 사송은 뭐예요? 민사소송. 조선 사람들만큼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정경무 선생님이 제일 잘하셔. 소송 전문가.
이게 서양 사람들이 초기에 한국은 원정주의이기 때문에 소송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가면 한국의 이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가면은 한국은 원정주의가 발달해서 소송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래요. 나는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문서들이 상당수가 바로 뭐예요? 소송 문서.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소송합니다. 죽고 살기로. 삼심제도가 없어.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송간이라는 것은 뭔 절차상의 간편 이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소송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소송 없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간활. 간활이 뭐예요? 간이 뭐예요? 간교한 거. 활은 교활한 거. 누가? 백성 괴롭히는 놈들이 누구야? 제일 많이 괴롭히는 놈이. 탐관오리? 물론 탐관오리지. 누구예요? 아전이에요. 그 아전이 제일 악명 높은 데가 어디예요? 전주예요. 여러분들 그런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는 양반이 안 살았어요. 임난 이후에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전주에 살던 사람은 다 아전이거나 무반이거나 그렇습니다. 그건 기록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학교를 흥해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7가지.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자체에서 다 필요해.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지자체에서? 호구가 안 늘어나, 인구가. 왜 안 늘어나요?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 안 늘어나는 거야. 옛날엔 농상이 지금은 뭐가 필요하겠지. 공장이 오든지, 단지가 오든지. 그리고 뭐예요? 여기, 부역? 소송 많죠, 여기도. 이거. 내가 보기엔 이것도 심각해. 이 지방에 오면. 정말 심각해요.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학교를 진흥해야 된다. 교육을 진흥해야 된다. 할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사실은 지방 수련관으로 가면은 출판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중요한 거. 우리가 얘기했던 조사원과 스승의 문집. 제가 말씀드렸죠. 문집 내고 싶어도 일단 책판 만드는데 몇 년 걸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려면 그렇게 하는 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그런데 어떻게 돼? 지방관으로 가면은 그걸 내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돈을 주면. 그러니까 누구하고? 감사하고 친하면 돼. 감사하고 친하면 감사한테 얘기해서 감사가 그러면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기록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자기 자신의 기호. 내가 이런 책은 좀 내고 싶다. 이런 책은 좀 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책들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구운몽 같은 경우. 구운몽이 왕명으로 냈겠어요? 수령 7사에 해당되겠어요? 물론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조상과 스승의 문집도 아니고, 물론, 서퍼가 지은 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기호와 관련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출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업적 목적. 조선회계 출판에서는 이 상업적 목적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문집이라든가 이거 빼고 나면은 사실은 그 상업적 목적의 출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연구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전주예요. 오늘 이야기할 나주, 또 태인, 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서적으로 얘기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야, 이제 나주 얘기해야 돼 이제. 기초 얘기만 너무 오래.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고 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 얘기하기로 한 나주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제 3가지로 제가 크게 나주 이제 임난 이전에 나주에는 어떤 책들이 나왔는가. 우리가 금방 봤던 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7, 18세기 조선시대 출판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임난 이전과 이후예요. 기본적으로. 왜 그래요? 임난 때 다 타버렸어. 그 많던 책판들, 책 찍는 책판 거의 다 타고 보시면 돼요.
활자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탔지. 일부는 약탈당하고. 일본의 우리나라 금속활자가 일본에 약탈돼서 일본의 활자 문화가 17세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도. 그때서 비로소. 우리 활자 만드는 사람 다 데려갔지. 도공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활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책 찍어냅니다. 우리나라 책하고 똑같아. 나왔는데. 그런 책들을 찍어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임난 이전과 이후에 왜 중요하냐면 임난 이전에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찍어내는 책판도 사라졌지만 찍은 책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임난 이전에 어떤 책을 찍어냈는데 지금 볼 수 없는 게 기록만 있지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가 늘 볼 때, 책을 볼 때는 임난 이전과 이후 이걸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왜? 그러면 임난 이후에 이 지역에서 뭘 했는가? 다 사라졌는데. 물론 이제 17세기 같은 경우 전 국가적으로 임난 이후의 문화를 복원하는 작업을 합니다. 전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심각한 게 전주 같은 경우 뭐예요? 전주 같은 거 어떤 일이 생겨요? 17세기에. 다 여기도 가명이. 그래서 실제로 이쪽 자료가 여러분들 본 적도 없고 연구자들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맨 거짓말하고 있어. 안 본 걸 본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한 것들은 기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쪼가리들을 가지고 맞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지역도 전주 같은 경우 특히 심각한 게 목판, 책판 목록이 남아있는 게 1700년대 영조 거밖에 없어요. 지금 연구자들이 본 게. 근데 그 이전 것을 봐야 되는데 못 본 거지. 못 보니까 실물도 못 보고 실물을 찾아야지.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청주 아까 흥덕사 밖에서 그 흥덕사에서 책을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한때 청주에서 뭐 했어요? 직지 찾기 차에다 난리를 내고 다니잖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리려고 하는 거야, 알리려고. 이게 청주가 그런 출판의 도시다는 것은 고려시대 얘기인데 사기를 쳐도 적당히 쳐야 되는데 전주는 거기다 지금 뭐예요? 가장 근대까지 출판의 중심지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전주 사람들 관심 별로 없어. 전주 사람들 아니죠? 전주 밖에 사시는 분들이지? 전주 살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 같으면 이 출판 가지고 지금 전주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얘기하면 안 돼. 실제로 조금만 이런 거라도 계속해서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전주라는 데가 이런 데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슈화하고 이걸 가지고 뭔가 또 산업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지금 다른 지역, 어느 지역을 가봐도 전주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출판이라는 거. 사실 완판본이라는 말도 일제 때 생긴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완판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주판이라고 했어요, 쓴다면. 완판이란 말은 이제 일제 때 경판, 완판, 달판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는 달판, 이제 서울은 경판.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완영이니까 완판 이렇게 쓴 거지. 조선시대 책에서는 전주판 이렇게 나오지 완판으로는 안 나와요. 이제 일제 때 가면은 그걸 아예 완판이라고 이렇게 목판에 새겨서 찍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료들이. 어쨌든 그래서 임난 이전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18세기는 왜 중요하다고? 임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8세기를 따로 얘기를 해요. 왜? 바로 엄청 중요한 책이 몇 개가 나옵니다. 나주에서. 이 나주에서 나온 이 책은 사실은 조선 후기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책이고 이 상업출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 나주의 상업출판이 결국은 어디로? 전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나주에서 불이 나 나중에. 다 타버려요 거기도. 그래서 후기에는 사라져버립니다. 이 출판 자체가. 나주 출판이. 자, 그러면 임난 이전 나주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보예요. 호남에서 나온 책 중에 불경 말고 불경이 아닌 책이 국보로 된 거 이건 유일한 책이에요. 이건 단순한 국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이 용감수경이라는 책인데 이게 한 책만 남아 있어요. 두 책이 다 있어야 되는데 고려대가 지금 소장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세계 유일본이야. 우리나라 유일본이 아니고. 그리고 남송 때 이 책 이름이 용감 수감으로 바뀌어요. 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감으로 돼 있는 책 자체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수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자전인데 어떤 자전이냐? 바로 승려들이 보는 자전이야. 불경 볼 때. 용감이라는 건 뭐예요? 이 감은 감실할 때 감이에요. 그러니까 불경을 넣는 그 책장이 용감이에요. 그걸 불경을 볼 때 찾아보는 그러한 이제 그 발음이라든가 뜻이라든가 자전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책이 이제 초기에는 수경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수감으로 바뀌는데 이 수감으로 된 책은 조선시대 때도 여러 번 나와요. 이 호남 쪽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이건 이제 유일하게 지금. 원래 두 개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유점사에 있었는데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서장처를.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재밌는 게 뭐냐. 여기 끝에 보면은 나주목관 조각 4권 입 93장. 나주목에서 새겼는데 4권이고 거기에 들어간 종이가 93장이다. 책판 장수가. 이런 숫자까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사록, 장석이, 기차, 양온영, 권등령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 양온은 뭐냐면 양온은 왕이 먹는 술이 양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그 관직 이름을 여러 개 써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이. 이렇게 나주목관 조각, 사권임,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뒤가 한 장이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나주에서 나왔다고. 900년대에 이제 나온 걸로 여기 나왔지만 이제 그 997년에 편찬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이제 1000년대 정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나주에 실제로 나주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출판된 거의 유일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실제로 이제 임난 이전에는 뭐가 나오냐 보면은 고사차료라는 책이 있어요. 어스권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기에 보면은 팔도 책판 목록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전국의 지역별로 어느 지역 어디에 무슨 책판이 있다. 목록을 쫙 써놓은 거예요. 물론 그게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이 만들어진 게 16세기 후반이야. 선조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초기 건 없고 나중 것만 목판이 하고 활자본이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지역별로 쭉 나와요. 그런데 나주라는 데는 지금 나주하고 조선시대 나주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주는 보면은 제가 이제 뭐 다른 데도 들어가긴 하지만 나주 향교라는 거 돼 있는 거하고 남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 이제 허백당집, 성현의 문집이에요.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성현의 부유자 담론 이런 게 있고 또 서거정의 태평하나 골개전 이런 게 있고 또 강희맹의 촌담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잡기류 또는 필기 잡기류 또는 소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가명에서 이걸 뭐 하기가 어려운 거야. 왜? 주로 왕의 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잡서를 못 하는 거야. 그럼 누가 하겠어? 약간 떨어진 데서 하는 거예요. 떨어진 데서. 근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 전체가 남아있지 않고 뭐 이런 책 정도 부유자 담론이 지금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촌담회는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태평하나 같은 경우도 일부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활인신방, 문장개범, 뭐 설암서. 설암서는 설암 이부광. 원나라 시대에 서해 갑니다. 조선시대에 이 사람 책을 무지무지하게 조선에서 많이 출판을 했어요. 서해 교과서로, 교본으로. 그래서 설암서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쭉 보면은 사서 삼경 중에 주역 하나만 있어. 저건 보통 어디서 찍어요? 가명이 있는 데서 찍는 거예요. 아까 뭐 때문에? 수령칠사의 하나이기도 하고 왕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가명이 있는 곳에서 찍습니다. 그래서 전주도 어디서 찍어요? 전라도. 여기서 많이 찍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그 책판이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니까 안 찍고 놔두죠. 왜? 저걸 찍어 놓으면은 자꾸 위에서 인출해갖고 보내라고 그래. 그럼 뭐가 들어간다고? 뭐가 들어가요? 종이가 들어가. 종이는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해.
대신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요한 책이지만 조선시대 때를 보자면 이건 잡서들이야. 찍어서는 안 되는 책들인 거야, 사실은. 소설류들. 여기 보면 연주식교, 동원십서라든가 뭐 동인맥족도 이런 것은 족자예요. 그러니까 동인도 있죠. 그 침 놓을 때 침 위치 표시하는 거, 그게 이제 동인도인데 그걸 족자로 만든 거예요. 이런 책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몽고서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체가 불명해요. 여기도 뭐 서람집 이런 것들, 의례도, 이백시 이건 현존하고 있어요. 그 시집류들, 그다음에 뭐예요? 역사책, 그다음에 문장, 시 교과서, 황상고집, 상상곡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들 또는 서예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바로 서예 같은 경우는 뭐가 아까 수령 14에 간단하면서 생색낼 수 있는 책이야. 금방 찍거든 저거.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거 갖다가 불법 복제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중국 거 갖다 불법 복제하고 다른 데 찍었으면 갖다 복제하고.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기본적으로 이제 목판, 판각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자성록이라는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건 두 개는 누구 거예요? 퇴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호남 퇴계가 영남 사람이니까 이 호남 쪽에서는 퇴계 선생에 대해서 뭔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남도 같은 경우도 이 나주나 뭐 이런 쪽에 이 퇴계 선생 관련 책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쪽에서. 왜 그러겠어요? 바로 그 제자들이 여기에 수령으로 와요. 수령으로 와서 보니까 뭐가 자기를 위해서 책판을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새기기만 하면 돼. 돈 몇 푼 주고. 그래서 늘 뭐라고 나와서 발문 보면 내가 월급을 내가지고 책을 새겼다. 안 봤으니까 모르지.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런데 이제 책판은 뭐예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책판을 가지고 책을 1년 사이인데 1, 2년 있다가 하는데 책을 몇 개씩 찍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명 출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금남직 같은 경우는 최부. 이 최부라는 사람이 호남에서는 이제 남도 사람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뭐 미암 유이춘이라든가 뭐 다 관련된 사람들의 이쪽 대단한 그 인물들이 제자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 나주에서 나온 뭐 효경이라든가 뭐 이것도 이제 글씨고 병풍서 이런 거 다 글씨입니다. 상강행실도 이런 건 뭐겠어요? 판매명은 아니겠지. 이건 뭐예요? 바로. 이런 게 바로 이제 수령칠사의 하나이거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에서 이런 걸 내서 조금 이제 뭐 유학적으로 뭔가 좀, 우리 이 지역에 좀 교화를 시킬 목적으로 좀 책을 내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삼강행실도나 이런 거 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책마저도 임난 이전 자료는 지금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임난 이전의 책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1500년대 후반의 기록이니까 1400년대에 찍은 책이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주로 명종, 중종, 선조 때 그 정도의 이제 찍은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태평하나 골계적이 지금 고대에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건 지금 책 상태를 보면은 글자가 많이 마모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있다 찍은 책인데 이렇게 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든, 마치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송판본을 복각한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든 부양순체의 어떤 그런 맛이 아주 잘 느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스승이나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이제 수령으로 왔던 사람이 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태백집. 이게 사실은 갑인자라는 활자를 복각을 한 건데 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만력 16년 5월 달에 나주 도에서 개간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누구예요? 바로 여기가 관찰사가 윤두수. 여러분 아는 윤두수가 관찰사 할 때. 그 다음에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는 권율 장군. 이분의 장인이 다 이쪽 사람이에요. 다 권율도. 이 동네 사람이에요. 뭐 윤무신,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 책들을 공도회라는 게 뭐예요? 도회라는 게 수령, 그 감사가 이 지역의 학생들 모아놓고 시험 보고 학력 경시대회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런 책을 찍어서 이게 이제 이태백 씨니까 교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또 이제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달라고 하겠지. 책을 찍어달라고.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뭐 이름도 있긴 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 수령 7사의 하나가 이게 딱 들어가는 거야,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이게 퇴도 선생 자성록이라는 게 있는데 끝에 보면은 만력 13년하고 나주목 개간이라고 딱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책으로 보면은 간기만 놓고 보면은 이게 임난 전 건데 책을 보면 임난 전 게 아니에요. 이건 임난 이후에 다시 만든 거야. 뭘 보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판의 형식이라든가 또는 글자의 각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것은 도저히 임난 이전의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난 이전에 나온 책을 없어지니까 누군가 하나를 다시 만든 거야. 똑같이 여기까지 해서. 그지만 어쨌든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퇴계 선생의 자성록을 영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나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주 이 호남이 영남뿐이라 해가지고 그 퇴계 선생 후손들이 제자들이 없고 이러질 않아요. 예를 들자면 남도에 그 박광전이라든가 이런 분들 의병 일으켰던 이런 분들 다 누구예요? 퇴계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수령들이 오면은 그 자기 스승을 알리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많이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은 처음 공개하는 건데 이런 책들은 이제 기록에도 없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제 주자서저료 누구 책이에요? 주자 책이 아니고 주자의 선은 뭐예요? 편지. 너무 많아. 언제 다 읽어?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퇴계가 그 많은 책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절요. 요점만 간추렸다 해서 절요예요. 주자의 편지 중에 요점만 뽑아서 정리를 해놓은 책, 그게 주자서 절요야. 이것을 이미 퇴계의 제자들이 저기 북쪽 지역에 가서 활자로도 3번이나 나오고 목판으로도 찍고 임난 이전에 아니 그 짧은 사이에 몇 번을 찍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책들은 널리 알려야 되니까 뭘로 찍어야 돼? 목판본, 활자본 있으면 목판본을 찍어야지. 그런데 바빠. 왜? 갔는데 바로 발령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보니까 활자가 있네? 활자로 몇 개 찍는 거예요. 조금. 많이 못 찍어. 왜? 뭐 때문에? 종이가 없어서. 바로 나오네, 이제 뭐가. 이 효과가 나오는데. 바로 그거예요. 돈이 아니라 종이. 그 다음에 돈이에요. 종이가 돈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그렇게 하는데 1578년에 남도의 이 나주에서 주자서를 찍어내요. 활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앞에서.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봤어요, 우리가? 자성록도 봤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계산자명 봤지? 그 다음에 자성록 이렇게. 여시 향약도 사실은 퇴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벌써 이게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개가. 바로 이러한 점이 이제 우리가 이 나주의 출판이라는,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이제 온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만력 무인년에 1578년인데 금성. 나주는 여러분들이 전주 객사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풍패지관. 왜 풍패지관인지는 다 아시잖아. 나주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금성관. 금성이 뭐예요? 나주예요. 나주나 금성이나 비단 나자, 비단 금자. 완주나 전주나. 완전할 완자, 완전할 전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금성이라고 했다가 나주라고 했다. 근데 금성이라고 할 때는 조선시대 때는 어떤 뭔가 역적질 하더니 뭔가 잘못을 저지르더니 하면은 금성현으로 격화시켜. 그러다가 다시 나주목. 또 금성현. 그거 한 3번 되죠? 그게 한 3번 돼요. 아주 이게 이상한 동네야, 이 동네가. 이게 쇠고기만 맛있지 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가면은 금성 정사관 관판인데 정사라는 말을 써요.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사례가 있어 이게. 사실은 이게 구례. 구례는 옛날에 어디 소속이에요? 남원 관할이에요. 구례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봉성정사관이에요.
그런데 이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책 잘 만들었는가. 관판인 줄 알았어. 처음에 보고.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근데 여기도 봉성정사. 아까 거기도 뭐라고? 금성정사. 이게 이제 그 주자가 공부하던 데가 한천정사거든. 유학자들이 이러한 경우는 일부러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아 이름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출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나주 출판에서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나 해야 되는 게 성리대전서 절요회. 김한국이가 이제 그 수령으로 갔다가 이제 책을 찍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활자본이에요, 활자본. 목활자본. 1538년에 이 활자를 금성자라고 그래요. 금성이 아까 나주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거기에 있던 활자를 가지고 책을 찍어내. 그런데 임난 이전의 활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목판만 자꾸 얘기하니까 나주에서 이미 성리대전서 절유가 나오고 조금 그 같은 활자로 속, 몽구, 분주라는 책도 나와요. 유이춘의 책인데 이런 책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경주에 있는 경저, 임고서원, 서천의 명곡서원, 전주도 1585년 원절에 결성유치라는 책이 나와요. 목활자로. 그 다음에 진주에, 이건 제가 엊그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거기에 활자가 있다 하는 얘기만 되지 누가 왜 언제 만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일하게 임난전의 지방 관아에서 만든 활자 중에 제가 이거 발표한 이 하나만, 최립이란 그 유명한, 최립이 또 뭐해서 임난전에? 전주와 관련돼 있어요. 전주 부윤을 지냈어. 그래서 최립의 문집이 어디서 나와? 전주에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진주 목사로 갔다가 거기서 갑인자체로 활자를 만들어 책을 2개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이걸 발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임난전 자료 중에 이게 유일하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만큼 이 목활자라든가 이런 지방 관아에서 굉장히 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금방 만들어요, 금방.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기술이 이미 기술력이 축적이 돼 있는 거야, 지방관에서. 어지간한 건 목활자를 그냥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밖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활자들이 바로 이제 임난 전에, 금성 목활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책이, 같은 활자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깨끗하게. 그 다음에 경주에서 1547년에 나온 끝에가 써있죠. 경주에서 개간했다. 또 이런 것들. 동국사랴. 이런 것은 서천의 명곡서원에서 찍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호음작구라고 호음정사룡의 문집인데, 이건 이제 서울에서 아마 한 걸로 보여지고, 결성유치 같은 게 이게 전주에서 찍은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1581년 이후쯤 될 것 같아요. 81년, 85년 이 정도. 이것도 지금 딱 한 권 남아있어요. 계명대. 한 권밖에 없어. 전주에서 끝에 전주 개간 딱 돼 있잖아요. 이런 건 뭐예요? 그 당시에 누군가가 왔다가 목판으로 할 시간이 없어. 목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니, 종이 얘기하냐,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지금은 종이 얘기할 때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데 바빴어. 그래가지고 바로 목활자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이 결성유치는 엄청나게 광주에서도 찍고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뭐가 많다고? 소송이 많아. 그 소송을 잘해야 되니까 이 책을 많이 봤어요, 관아에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게 진주목사 최립이 만든 활자예요. 이게 감사가 도와줘가지고 책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잠깐 새에 책을 2종을 찍어, 거기서.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갑인자체 진주목 활자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울에서 대전 사송유치, 이런 것도 목활자로. 이것도 똑같아요. 사송유치에 아까. 소송을 많이 한다니까. 자, 나주에 이제 임난 이후에 이제 이런 걸 보면 나주라는 데가 어때요? 임난 이전에. 이게 그 가명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개인의 어떤 그 감사 또는 감사 친구 또는 굉장히 뭔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중앙에서 뭔가 특명을 가지고 받고 내려가서 책을 출판한 사람들이 출판하기 아주 좋은 데가 여기야, 여기 바로.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1604년에 이게 천자문 연구한 사람들이 이게 어디 거라고 해놨어요. 청주인가 어디 거라고 해놨는데 이게 나주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천자문인데 이게 뭐예요? 여기는 전서지. 여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정서예요, 정서. 사실 예서인데 이렇게 두 줄로 계속 두 개의 서체로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전서하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 팔분서라고 그래요. 예서라고 안 하고 팔분서하고는 좀 달리 전서하고 팔분서는 서법 중에서 가장 전화한 거다. 멋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게 사랑할 만한 건데 늘 구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침 여기 분부금성 나주에 이제 왔더니 나주에 이제 발령받아서 왔더니 안 보이죠? 적유이본 마침 두 가지 책이 다 있는 거야. 전서도 있고 팔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병간일지 종이 한 장에다가 두 개를 다 집어넣어서 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면은 사여인지 호고자 옛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 뭐예요 이거? 수령칠수하고는 관련이 없어. 이게 뭐예요? 바로 기호예요, 기호. 이런 출판이 사실은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출판율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게 이제 대신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양이 적어, 그래서. 몇몇 사람만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자기 떠나면 어때? 책판을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놔두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수령이 왔는데 별로 안 좋아해, 저런 거. 그럼 어떻게? 태우든지 뭐, 누구 주든지. 뭐, 여기 보면 사실은 각이 너무 떨어지잖아. 많이 떨어지죠. 바쁘게 한 거야, 돈 주고. 이게 1604년 건데, 이게 나주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세요. 1606년, 전쟁 끝나자마자. 이게 참, 전쟁 끝나자마자 뭐, 자기 조상 문집부터 내. 이게 조선시대 유가들의, 이게 이제 그냥 늘 이 걱정이지. 우리 조상의 문집을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원래 그 옛날 방법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높은 사람이 여기 앞에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옛날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뒤로 가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실무자가 이리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실은 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 오히려 이거 뭐야? 왜 뒤로 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전라 관찰사 겸 해서 이제 권협이라는 사람이 뒤로 원래 이제 고려 시대라든가 이때도 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사가 있고 김문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병마절도사가 이제 이게 유대정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교감은 이제 김덕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주목에서 개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이게 무슨 나주목에서 이걸 이상하죠? 이런 건 뭐예요 다? 돈 주고 하는 거야 이제.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밀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못해 저 책판을. 보존을 잘해야 돼. 전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거? 절에다 떠맡겨 상당수를. 중들이 무슨 잘못이야. 그런데 여기 위봉사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다 떠맡깁니다. 그 사람들 관리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면은 족보 같은 경우 특히 지네 족보를 절에서 관리하잖아. 돈 주고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따 뒷배 봐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가명이라는 데가. 여기도 바로 나주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목판으로 만들었지만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한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춘종첩이라고 아까 서람의 그 춘종첩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왜 춘종첩이냐면은 이게 그 서첩의 처음 부분이 춘종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나주목에서 각을 했다고 나오는데 앞에를 보면은
이 서람의 이 진보는 만력 병술년에 이게 이제 68년인가 그래요. 1500. 백당 구복령이가 어디에서? 경주에서 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가져다가 번각했다. 나주에서. 불법 복제한 거예요. 그래서 수령 칠사의 하나 이런 것들은. 가명도 여기도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전주도. 이런 걸 해서 애들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뭐예요? 글씨 배우는 거예요. 임난 이전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씨를 쓰는 공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편액 글씨를 따로 공부를 해요. 편액 글씨. 그 우리나라에서 편액 글씨를 제일 잘 쓴 사람이 누구였어요, 옛날에? 한석봉이에요. 그런데 그 한석봉이가 바로 이 편액 글씨를 누굴 배웠냐? 바로 이 서람, 아까 서람이라고 돼 있죠? 그 서람이 이부광인데 이 사람이 춘종첩도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 서람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나라 시대 서예가인데 스님이에요, 스님.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액체라고 그래요. 편액 쓰는 글씨라 해서 보면 뭐예요? 획이 굉장히 두툼하고 강약이 심하고 약간 과장되고 왜? 편액이 뭐예요? 간판이야. 멀리서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씨가 조선 전기 내내 유행을 하고 조선 후기도 유행을 하다가 1700년 넘어가면 이 글씨를 쓰는 사람이 이제 없어져요. 제대로 쓰는. 후기 오면 이런 글씨를 안 써. 자, 그래서 이제 완영 책판이라는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1759년에 거기를 쭉 보면은 나주 남평, 이제 아까 향교 협회에서 쭉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책판 목록에 있는 이런 것들이고 1740년 이후에 치부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비슷해. 다 있다는 거지. 그런데 좌전추평, 구음목, 전국체, 전자 이런 게 없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저건 이제 뭐예요? 일종의 약간 책판의 주인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어떤 그 기록들이 물론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유독 이 몇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 책들인데 저것은 별도로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걸 의미를 해요. 그 비슷한 시기에도 이제 이런 게 뭐 들뚱날뚱해 이런 것도 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연만 있고 나머지는 싹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가 언제 언저리 해가지고 불이 나요. 그래서 이 책판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이거 보세요. 근제집이라는 건 1740년 건데 이것은 쭉 보면은 경신년에 제주도에서 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장 판번호 나주에다 갖다 놔. 왜 그러겠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왜 나주로 와? 발령받지. 발령받는데 문제가 뭐예요? 제주도에다 놓으면은 이거 책찍으로 갖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많이 와요. 해남으로도 많이 오고. 근데 이 경우는 나주로 왔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아마 나주목에 누군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 책판의 주인하고 안축에 이제 고려시대 유명한 그 근제집인데. 그래서 이게 이때 여기 그 영남대인가 있는 판본에 보면은 누가 이걸 들고 왔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옮겨온 사람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이런 케이스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주 책판에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이렇게 드러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간행 연도가 21년, 24년, 25년, 39년. 뭔가 수상해지. 근데 여기를 보면은 숭정우, 재신축, 나주, 읍내, 개간. 이게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나주, 읍내, 개간 이런 말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성, 오문. 오문은 오가 어디예요? 방위로? 남쪽이에요. 그래서 옛날 뭐 남인, 북인 할 때도 남인을 뭐라고 그래? 오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구원몽도 금성, 오문, 신간. 근데 이건 24년, 25년.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숭정우, 제도, 을사, 금성, 간각. 말은 다르지만 금성, 뭐 오문에서 뭐 했다. 뭐 이렇게 비슷한 시기. 그리고 조금 지나서 김인영 개간인데 금오유사. 이게 이제 나사침의 문집인데 이게 이제 이 같은 언저리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나주를 보면 이게 지금 가면 객사에 있는 그 금성관이에요, 여기가.
금성가 아니고 나주학이고, 여기가 하얀 집, 뭐, 맛있게 하는 집 있잖아요. 나주금탕. 여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잖아. 나주금탕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장시. 시장이에요, 여기가. 밖에 바로 시장이에요, 여기가. 이게 성 안에 시장인 거고, 여기가 바로 남고문인데, 이게 나주 남문이에요. 여기에, 바로 이게 뭐예요, 여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장시. 시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장시, 여기 뭐가 있어요? 감옥이 있으면 시장이 있어야 돼. 시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나주 남문이고 여기 시장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나주 읍내, 오문, 금성 오문, 금성 이게 다 바로 여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게 관 출판의 경우에는 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게 민간에서 저걸 저 정도로 하려면 이게 이미 상당수 저게 상업화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저거 책 몇 개 찍으려고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기록이 안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잘못해놨네. 20세기 초가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세기 초에 찍은 아마 이거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 사진을. 이게 남고문 사진이에요.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아까 이 사진하고 보면 많이 다르지. 복원이 잘못된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세기 초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의 그 난문들이 형태가. 이게 보면은 위가 다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함흥의 난문인데 함흥의 유난문이에요. 어때요? 거의 비슷하지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20세기 초 거예요. 전주 남문 이런 사진 보신 적이 없지. 이거 이제 반대쪽에서 본 거예요. 밖에서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사람 앉아 있잖아 이게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이게 다 막혀 있지 우리.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데서 이게 이제 뭐 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팔고 이게 다 시장이에요 앞뒤로. 자 그런데 나주나씨 족보 21년 보면은 여기에 나주 읍내 개간에서 2월 달에 시작해서 4월 달에 끝났다. 몇 달 걸린 거예요? 2달 걸린 거예요. 책 찍는데. 이게 나주나씨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주나씨 족보 초간본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 당시에 이 족보가 물론 목판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대부분이 좋긴 한데 이 족보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만든 족보고 여기 보면은 그 나두동 이 사람이 이제 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거고 여기 보면은 뭐 각수가 나와요. 강치량이, 김시창이, 승려, 정릉, 뭐 덕명이, 두남이, 수완이 다 나오고 종이 가격까지 뒤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상업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비용이 다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안에서 나사침의 이제 그 윗대 어른인데 이 사람들이 또 그 바로 뒤에 금호유사라는 책을 찍어내는데 거기 보면 숭정우 제김인현 정확하게.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다음에 볼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나온 거하고 글자의 형태라든가 새기는 방법이 거의 같아요. 이게 이런 방법들이. 그래서 이제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평택임시 계세요? 임경업 장군이 평택임시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나주에서 1764년에 족보가 처음 나오는데 여기에는 안 실려 있어.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임경업 장군의 아버지까지는 아는데 할아버지부터 위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족보에 못 넣는다 그렇게 나와요. 그 나중에도 계속 안 나오고 결국은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다른 집안으로. 나주나씨인데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때 이미 이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그 대단한 사람한테 족보에 넣고 싶은데 못 넣는 거야. 연결이 돼야 되는 연결이 안 돼, 이게. 그 집안에서 이게 나주에서 나온 초간본데 등림, 이게 지금 광주예요. 옛날에 한평 쪽인데 용암에서 5달 걸려가지고 찍어내는 거. 보시면
이건 거의 관판 수준이에요. 판각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나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주 가명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판각의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파는 각 자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상업적으로도 이미 이제 어떤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좌전초평. 24년, 25년. 춘추좌전에 좌전이 이제 중국 역사책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중에 중국에서 원래 나온 책이긴 하지만 이 문장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제목을 붙이고 그걸 책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독서 문장 학습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나주에서 1724년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미 훨씬 이전에 이게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여기에서 나온 거하고 거의 유사한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어느 수령이 아마 나주에서 했을 것 같아. 했다가 이거 책판이 좀 이제 안 좋아지니까 여기서 다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런 중에 하나인 거고 전국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계곡 장유가 만든 월상계택 중에 하나인 한학 4대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계곡 선생인데 그 사람이 만든 책을 가져다가 이렇게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구운몽. 구운몽이 이제 을사본이라고 1725년에 나주에서 이렇게 금성 오문 신간이 나옵니다. 사실 이 구운몽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서포 김만중이가 유배 갔다가 자기 어머니 윤 씨를 위해서 소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는 게 뭐예요? 다 부질없다. 그래서 이제 그 성진이라는 사람의 일장 춘몽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구운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뭐 소설사에서는 대단한 책이지만 이게 이제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전주에서는 바로 1803년에 이 전주에서 바로 이 책으로 변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주께 다 어때? 풀탄다고. 사라져버리고 이걸 저게 이제 그전엔 2책짜리인데 3책으로 늘려가지고 전주에서 찍어냅니다. 왜 3책으로 늘려요? 돈 많이 받으려고. 상업출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권짜리로 책을 만들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 계본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762년인데 전주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뭘로? 이 구운몽이 한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판으로 다시 이제 복각이 돼서 또 추가로 나오기도 하고. 자, 결국은 이 나주라는 것은 우리가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16세기에는 우리가 나주 출판하면은 바로 이 소설의 출판, 그러니까 이게 관출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호라든가 이런 개인 출판이 조금 더 성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가명의 출판과는 약간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18세기에 오면은 여기 나온 거 소설 구운몽이라든가 과거형 책들이 나오면서 이 상업 출판으로서의 완전한 자리매김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18세기에 나온 상업 출판서로서는 가장 성공을 거둔 책이 바로 이 구운몽과 이거예요. 전국제 좌전초평이 무지무지하게 잘 팔린 책입니다. 결국 이제 책판이 불탄 뒤로 나주라는 데는 이게 이제 굉장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20세기라든가 이때 뭐 출판이 활자로 나오긴 하지만 그건 출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출판은 전국에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출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와서는 이제 신활자 들어올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신식활자를 가지고 출판할 때는 더 이상 이제 그 조선시대 출판과 같은 레벨에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전주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나주 출판을 우리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뭐 긴 시간 이것저것 얘기를 들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무고정왕 대사람이 네. 고려판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신라시대에서 그게 나오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냐. 지금까지 신라시대에 그 불경이, 그렇게 많은 불경이 발견됐는데 목판 쪼가리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필사예요. 근데 이제 저거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 이거 이런 얘기 계속 해도 되나? 시간이 아까 억지로 왔다고 안 했어요? 억지로 왔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자꾸 질문을 하시네. 이게 불탑에다가 공양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공양이에요. 그런데 신라시대에 나오는 그 공양했던 그 기록들이 전부 다 필사본이에요. 목판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가 그때 이제 석가탑에서 그걸 나올 때
같이 나온 기록이 있어요. 중수기가 있었어. 그걸 이 사람들이 속였어요. 공개를 안 했어. 두루마리 공개를 안 했어. 그걸 언제 공개했냐? 강제로 공개가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거기에 보면은 이게 탑이 중수가 돼가지고 다시 집어넣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때 기록하고 이걸 맞춰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때 중수할 때 넣었다고 봐야 굉장히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인정을 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신라 시대 아무것도 없는데 저것만 목판본이라고 인정을 하면 누가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 학자 몇 명만 고려 거라고 신라 거라고 주장을 하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정을 안 해요. 모든 그런 거 주장을 하려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 그거 안 돼. 그래서 고려 거라고 해도 엄청 중요한 거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뭐 또, 예. 집에 안 가셔도 돼요? 잘 모르는데 궁금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앞에 전사력 반면에 태종이 이제 칼을 걷어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서양 벽원에는 칼과 창을 걷어서 납과 부습을 만들거든요. 예. 먹고 사는 게 예. 중요하니까 예. 칼창을 떼서 일단 농업 예. 같은 게 앞서는데 저는 건국초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텐데 지금 그 얘기를 안 드렸구나. 네? 보석도 만들었어요. 만들어요. 뺏어가지고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활자고 하나는 농업진흥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사시찬유라는 책이 있어요. 세종 때 나온 책이 세종 때 그게 이제 개미자로 찍은 책이 나왔는데 그게 송나라 때 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와서 개미자로 그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백성들에 대한 애민 사상이 그게 가장 잘 드러난 책이에요. 그리고 조선 초기에 못 만들어요? 농가집성 다 그때 만들어요. 그때 기술이 조선 500년 통틀어서 가장 기술이 발달한 때가 언제예요? 세종 때예요. 다 했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치국이 뿐이 아니라 훈천이 세종 때 만들잖아요. 잘 아시는 장영실이. 이 활자를 누가 만들어요? 계량을 하다가 마지막에 기술 계량을 마지막에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불러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장영실이에요. 장영실이 와서 완벽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영실이가 이제 그걸 하고 과학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만드는데 활자뿐이 아니라 다 관여하는데 예를 들자면 중종 때쯤 가면은 과학기계가 고장나. 안 써요. 왜 안 써? 고칠 사람이 없어. 활자? 중종이 한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야. 뭐라고 그래 중종이? 야, 세종대왕께서 만든 그 당시에 활자로 찍은 책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왜 지금 니네들이 찍은 책은 이 모양이야? 왜 세종 시대만큼 못해? 이게 중종의 불만이에요. 이걸 다시 복원하는 게 누구예요? 정조예요. 정조의 정치적 모델이 바로 세종, 세조, 태종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정조가 했던 걸 보면은 태종, 뭐 세종 했던, 세조 했던 거 다 그거 하고 있잖아. 한글, 세종이 만들었지만 그걸 가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잘한 분이 또 누구예요? 바로 정조잖아요. 그래서 활자만 만든 게 아니라 괭이도 많이 만들었고 그 보습도 많이 만들고 다 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을 엄청나게 많이 한 때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인데요. 그 금속활자가 지금 다품종 소량 인쇄라고 예. 하잖아요. 예, 또 서양하고 비교했는데 서양에 이제 구텐베르크 활자가 나오면서 프레스 방식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찍어가지고 예. 문자 보고 예. 답장하잖아요. 예. 왜 금속활자 우리나라 것은 소량 인쇄일까요? 다량 인쇄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인쇄 방법도 다르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인쇄가 종이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 출판할 때 종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인쇄 방법이 다르죠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인쇄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거기는 필사로 해서 성경을 유통을 시키다가 이게 이제 활자로 찍으면서 유통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식이 보편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에요. 왜냐면은 그 지식 보편화라는 게 뭐 어찌 보면 근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얘기하기는 어려요. 혹시 밀랍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 금속활자는 밀랍으로 밀랍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식자 방식은 여러 번 바뀌어요. 밀랍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바뀌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런데 그 얘기는 또 한 시간 제가 해드려야 돼 만약에 원하시면. 또 다 마무리 됐죠? 예, 고생하셨습니다.